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40조 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쳐 7분기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내에서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순매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구경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08% 하락한 2026.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7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2포인트로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지만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기관이 1,58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개인도 장막판 10억 원을 순매도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68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8개월의 일제 매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운송장비, 전기전자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1.67% 빠졌고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유통업도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1.55% 올랐고 삼성전자도 1.27%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실망감에 3.84% 밀렸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KB금융도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62% 내린 559.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보다 4.9원 오른 1028.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아진 에스텍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는데요.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요? 네, 아진엑스텍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초가 7,900원보다 840원 하락한 7,0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주가는 9,080원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아진엑스텍의 주가는 하락 곡선을 탔습니다.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량이 작은 코넥스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차익 매물이 대량으로 풀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종목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날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사는 단기 거래 증가에 따라 수급 개선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엇갈렸는데 관련주 흐름 짚어봐 주시죠. 네, 3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면서 종목별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큰 폭으로 올랐던 양동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꺾였고 돼지고기의 대체제로 꼽히는 닭고기와 수산물 관련주들과 백신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 선지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7.59% 하락한 3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동물용 사료업체 팜스토리가 4.99% 내렸고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를 보유한 팜스코와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이지바이오도 하락하는 등 양돈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방역 확대 기대감에 백신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이글백과 제일바이오가 각각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마니커가 3.84%, 하림이 2.06% 오르는 등 양계주들도 강세를 나타냈고 동원수산과 사조오양 등 수산물 관련주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들 관련주의 시비가 엇갈리는 것은 3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경북 의성군 돼지농장은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고 60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돼지고기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올해 들어 돼지 가격과 함께 올랐던 양동 관련주들은 투자 심리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40조 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4.1%보다 0.4%포인트 낮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각종 기금을 통한 재정 보강과 정책금융,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확대로 40조 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을 최대한 늘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쳐 7분기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2분기 실질 GDP는 1분기보다 0.6% 증가해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지난해 1분기 대비 3.6% 성장했지만 5분기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2분기 성장률 둔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 증가율이 2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주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 주는 기초연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첫 지급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도 받는 만 65세 이상 410만 명으로 이달 중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은 내일 기초연금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수급이 결정된 노인 가운데 93%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7,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 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고 산지 출하량은 줄어든 탓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최근 조사한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4,697원으로 작년 하반기 4,066원 대비 15.5% 비쌌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목살 등 돼지고기 수요가 연중 가장 크게 늘어나는 바캉스 시즌과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이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캠핑 수요 등으로 이미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여서 추석 대목의 구제역의 영향이 확대되면 가격이 빠른 속도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항공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화 강세로 올 상반기 국제선 해외 여행이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난 2,673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노선이 각각 25%와 13%로 증가폭이 컸고 일본 노선은 엔저 현상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4.7% 감소했습니다. 국제선 국정항공사 점유율은 항공사별로 63.9%를 기록했고 그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52.3%, 5개 저비용 항공사는 11.6%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대부업체들이 줄 폐업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부 박윤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부업계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약 9,400곳이었는데요. 반년 만에 약 8,900곳으로 500곳 넘게 폐업했습니다. 대부 전업사는 180곳, 대출 중개 전업사는 무려 26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업 대출 중개 겸업사 역시 70곳 정도가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폐업업체 대부분은 한두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입니다. 하지만 대형사라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만이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냈고요. 업계 2위인 사나머니마저 상반기 월평균 재대출과 신규 대출이 각각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폐업이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네, 무엇보다 연초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한 텔레마케팅 제한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들이 손님을 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광고를 하거나 대출 모집인들이 전화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케팅이 금지되면서 수백억 원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중소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특히 텔레마케팅이 주업이던 대출 중개 전업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중개수수료 5% 상한제까지 시행되면서 앞으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캐시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접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업계 반사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상한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4월부터 대부업체는 34.9%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최고금리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20%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또 러시앤캐시가 대부업을 그냥 축소하는 게 아니고 우수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끌어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들 뿐이어서 장사를 해도 별로 남을 게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금리를 높여 대부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최근에 업체 수가 많이 줄었다지만 두세 명이 영업하는 작은 업체들이 저신용자들 돈 빌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업체가 통폐합되는 추세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업체 폐업과 함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이 문을 두드릴 곳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 등급이 7에서 10등급인 인구는 약 549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10등급은 42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업 이용자의 80% 이상이 바로 이 7에서 10등급입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결국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갈 곳 없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은 대책이 없는 건가요?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 만한 것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체제 개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상한선이 낮아진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된 만큼 연말께가 되면 대부업 음성화 등의 실태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저신용자들을 위한 구제금융 성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박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신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JD파워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발표한 2014년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차가 일반 브랜드 부문 1위, 기아차가 6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804점을 획득해 2위인 미국의 램, 3, 4위에 오른 독일의 폭스바겐과 미니 등을 제치고 일반 브랜드 중 1위를, 기아차는 1000점 만점에 791점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신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16위에 불과하던 성적이 이후 출시된 아반떼, 소나타, 제네시스 등의 상품성 향상에 힘입어 2011년 3위까지 급상승했고 마침내 일반 브랜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컴퓨터 기억장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사업 비중을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SS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 SSD 사업 비중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기업용 SSD 사업을 진행 중이고 단품 사업도 주요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3분기 주요 제품 출하 전망에 대해 D램은 첨단 미세 공정 비중 확대로 인한 웨이퍼 생산량 감소와 모바일 제품 확대로 출하량 증가가 한 자릿수에 그치겠지만 낸드 플래시는 주요 신제품 출시와 SSD 시장 확대로 출하량이 20% 후반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가 국내 최초로 주요 통신 제휴 LTE 요금제 올레 LTE GS 칼텍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GS 칼텍스 요금제는 월 54,000원에 매월 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요 쿠폰과 음성 400분, 문자 400건, 데이터 5기가를 제공하는 실속형 요금제로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모바일 주요 쿠폰이 발송됩니다. 모바일 주유 쿠폰은 전국 3,000여 개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LPG, 경유, 휘발유 주유 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수령 후 60일 동안 1일 1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쿠폰을 이용하더라도 주유 할인 혜택을 가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구리 갈매지군의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1,400여 세대를 신청 접수한 결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1순위에서 51제곱미터는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최고 청약률은 59A타입에서 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구리갈매 A2블록은 51제곱미터 608세대, 59제곱미터 836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인근 남양주 별내동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높은 전셋값으로 힘들어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리 갈매지구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국도 47호선,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내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가 계획돼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나연입니다. 현재 전국이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10호 태풍 마트모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때문에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 5도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80에서 150mm가 예상이 되고요. 많은 비는 2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5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역시 곳에 따라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소나기 형태의 비가 가끔 오면서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강수 집중 시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출근길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다시 모레 새벽부터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종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5도, 인천 24도,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 동안 소나기 형태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내일은 한낮 기온 대구 30도, 광주와 전주 3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한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먼바다는 2에서 6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 마트모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남해와 서해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모레 토요일 아침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지방에서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탄때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세임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